안녕하세요. 일하는 개미TV의 일개미입니다.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12일 날 꽁꽁어 리츠 시장 삼성도 못 녹였다. 삼성이요. 리츠 시장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삼성 FN 리츠를 내놨는데 당일 공모가가 이제 5,000원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4,970원으로 장 마감을 했어요. 공모가 밑돌았죠. 지난달에는 27일 날 하나가 역시 리츠를 내놨는데 청약 보세요. 0.53 대 1입니다. 완전 기대에 못 미치면서 뭐 역시 이 공모가에 밑돌아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리츠라는 게 뭔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리츠는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배금을 나눠주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츠였냐면 삼성이 갖고 있는 S1 빌딩이라는 것과 강남 대치타워를 담아서 리츠를 내놨는데요. 대치타워를 보시면은 여기 선능역에 아주 굉장히 비싼 땅이죠. 이 알짜배기 땅에 있는 건물인데 일단 삼성생명의 4억으로 유명하죠. 삼성생명의 4억이고 여기 들어와 있는 임차인의 대부분 60% 이상이 삼성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99.1% 임대, 공실률이 거의 없죠. 다 들어와 있는 알짜배기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S1 빌딩 경우에도 왼쪽으로는 충정로역, 밑으로는 서울역, 오른쪽으로 회원역, 위로 시청역 아주 4개역이 감싸고 있는 이 알짜배기 땅에서 S1이 역시 입찰을 하고 있고요. 100% 임대, 공실률 제로란 얘기입니다. 굉장한 빌딩이에요. 굉장한 자산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리츠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리츠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본을 모아서 부동산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모아놓은 자본만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기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다 쓰죠. 자, 여기서 이제 요즘 리츠가 인기 없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요즘 가끔 그런 기사를 봅니다. 서울의 사무실에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앞으로 다가올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실률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리츠 회사가 임대료를 받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지금 알짜배기 땅에 나온 거라 과연 여기에도 공실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예, 임대료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임대료를 받고 나서 이자를 내고 분배금을 줘야 되는데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물론 이제 거의 다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다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리가 그렇게 얘기하고도 뭐 저기 연준이 또는 한국은행 총재가 몇 개월 뒤에 무슨 말을 할지 또 의견을 얼마나 뒤집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요즘 안 그래도 더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 우리가 받을 분배금이 과연 남아 있을까? 라는 걱정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리츠가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저기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할 때도요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유동성이 풍부한지 우리 요즘 스타트업들의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흥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흥행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상장을 한다고요. 리츠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죠. 우리 리츠가 내가 지금 리츠를 낼 건데 우리 리츠가 저기 흥행할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실제로도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지금 리츠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리츠를 내고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건전성 지표라는 것이 이제 올해부터 보험회사에 적용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신건전성 지표가 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린 리츠를 지금 궁금해하는 거니까 이 신건전성 지표 안에 부동산 자산 위험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동산 자산 위험 개수가 6%에서 9%였어요. 근데 이거를 신건전성 지표에서는 25%로 잡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부동산 자산 위험 개수가 뭐냐면 이 부동산을 얼마나 위험한 자산으로 볼 것이냐. 이 부동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질 거를 얼마나 생각을 해야 될까에 대한 거죠. 근데 이걸 옛날에는 6에서 9%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25%로 올리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은 100억짜리 갖고 있는데 자산 위험 개수가 6에서 9%일 때는 이 부동산 자산이 하락할 위험에 대비해서 6에서 9억 원에 대한 현금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이 위험 개수가 25%로 올라갔던 얘기는 내가 부동산 10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건 예전과 똑같은데
이제는 6에서 9억에 대한 하락할 위험에 대비하는 게 아니고, 자, 하락할 위험에 대비해서 현금을 25억 원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저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팔자. 차라리 이거를 리츠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차라리 이거를 팔고 100억을 현금으로 내가 쥐고 있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보험회사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에서도 리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삼성생명 자산을 팔았고, 하나에서도 리츠를 만들어서 하나가 갖고 있는 자산을 그 리츠 회사에 판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대기업 또는 뭐 작은 보험회사라도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이 리츠로 이제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기업들이 내놓은 리츠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기업이 내놓은 리츠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출시한 회사가 임차인입니다. 아까도 삼성생명 사옥을 보시면 60% 이상이 삼성 계열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낮은 공실률. 아, 이 회사가 설마 다른 건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설마 가겠어요? 웬만하면 안 가겠죠. 웬만하면 그 건물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인지도와 신뢰도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은 타 회사들이 들어올 때도 부동산 사기 뭐 이런 거 별로 걱정하지 않겠죠. 이 대기업이 망해서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거의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서 공실률이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가족이에요. 아니,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인도 삼성 계열사인데 임차인도 삼성 계열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이 임대인이 이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많이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 부동산 가격이 막 계속 부동산 시장이 쭉쭉쭉 올라가고 상승세라서 저 임대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올라간 만큼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리는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리츠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선 임대료를 많이 낼 수 있는 임차인들을 계속 찾아야죠. 그리고 임대인을 교체를 해줘야 리츠가 수익이 나는데, 아, 이거 삼성 입장에서 삼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임대료를 높여주는 게 과연 삼성이 이득이 되느냐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친인척 관계라는 게 굉장히 이게 리츠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츠를 잘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되는데, 자, 네이버 증권에서 리츠를 검색하면 103개가 나옵니다. 물론 정말 많죠. 여기에는 분명 국내 리츠도 있고 해외 리츠도 있고 리츠가 굉장히 많아요. 리츠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 많은 리츠 중에 우리는 무슨 리츠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있죠. 아, 수많은 회사 중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카테고리에 있는 수많은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바로 ETF죠. ETF. 리츠에도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검색에서 ETF로 설정을 하고 리츠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국내 리츠는 딱 두 개예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R이랑 K 리츠 FN. 뭐 밑에 싱가포르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 리츠 처음이니까 국내 리츠를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저 아리랑 리츠를 운영하시는 저 하나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데 이 거래량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아리랑 리츠는 물론 이제 이게 4월 13일 목요일 기준입니다. 목요일 2시 40분 기준이긴 한데 장중에 거래량이 10이에요. 10.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는 겁니다. 10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로는 19만 9,587의 거래량이 있습니다. 어떤 리츠를 골라야 할지, 물론 안에 무슨 구성 종목이 뭐가 좋은지 막 살펴봐야겠지만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리츠에 투자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살펴볼 겁니다. 이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요. 만약에 리츠로 내가 수익을 많이 봤다 그래도 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못 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살펴보시면 주가로만 보면요. 이걸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주봉이에요. 대체 몇 주째 하락하고 있는지, 와, 이거
그죠? 한 2달 넘게 하락하고 있죠. 2달 넘게 하락하고 있는 리츠를 넌 지금 나한테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주가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주가로만 보면 그런데, 자, 리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배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배당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배당금을 볼게요. 1월에 10원, 2월에 10원, 3월에 40원. 주당이에요. 자, 그래서 1분기에 60원 배당해줬습니다. 물론, 야, 이 주당 10원이 이게 배당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이거보다는 셌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3월에 40원을 배당해줬기 때문에, 한 분기에 60원 지금 줬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머지 분기에도 60원 정도는 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1년에 240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목요일 아까 그 기준으로 보시면, ETF가 4,530원이었습니다. 4,530원짜리를 1년에 240원의 분배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5.3% 정도 나오죠. 5.29%니까 반올림에서 5.3%라고 할게요. 5.3%의 분배금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언제나 하락하지는 않죠.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기준금리 계속 얘기하지만 기준금리가 지금 굉장히 고점에 와 있죠. 언제 내려갈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내려가긴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3년, 4년, 5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리츠의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5% 넘는 여기서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5% 넘는 분배금을 계속해서 받다가 몇 년 뒤에 가격이 오르면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리츠 가격은 분할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가격대 리츠가 아닌가. 지금 리츠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개미 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분배금이나 배당보다는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죠. 트렌드가 바뀌면서 배당주, 뭐 내가 앞으로 노후에 계속해서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는 주, 이런 거에 굉장히 요즘 관심이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이 리츠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품이고 매력적인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 리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저의 이런 영상이 여러분에게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리츠를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안 담고 있는 거 추천하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